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관욱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당정청 동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당은 잠시 후에 얘기해 보고요. 정부와 청와대 개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총리로 지명이 됐고,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는 여러 자리에 변화가 있었지만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의원을 지명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 두 가지 인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개각의 내용을 보면 정치인 출신 총리와 관료 장관들로 개각이 주로 이루어졌다. 예. 그러니까 기존은 사실상 민주당 출신인 김부겸 총리가 이제 담당을 하고 그 리더십 하에서 관료 출신의 장관들이 성공적인 마무리를 해나가는. 왜냐하면 이제 관료 출신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른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보다는 실천력, 네. 좀 뭐 집행력이 좀 더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것을 어떻게 발견하기보다는 만들어내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했던 것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느냐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이제 왜 그러면 김부겸 전 장관을 총리로 이제 이렇게 임명을 했느냐. 저는 TK 출신이고 그만큼 이제 다른 비판적 시각도 정부가 받아들이겠다, 포용하겠다, 뭐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을 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것들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신뢰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은 마무리 총리로서 뭔가를 이제 믿고 맡기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네. 정무수석 자리에 이철희 전 의원을 임명한 것, 이 부분도 눈길이 갑니다. 이전에 뭐 하마평에는 계속 올라와 있었는데 이런 인선의 배경, 앞으로의 뭐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앞에 김부겸 총리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좀 아는 편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좀 뭐 평을 좀 박하게 해서 그래서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보면은 좀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이게 결국은 회전문 인사라 그럴까? 또 그게 결국 썼던 사람 또 쓰는구나. 이 정부의 인재풀이 쫓고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경우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사실 저도 알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행안부 장관 때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저 사실 잘 모르겠고 또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발탁된 이유 대구 경북이라는 거. 적어도 지금 이 정부가 그나마 지지율이 많이 유지됐던 게 첫째는 전남 이낙연 총리하고 두 번째 전북의 정세현 총리하면서 했던 거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든 영남 쪽으로 가보자는 그런 안이 많았을 것 같은데 다 좋아요. 그리고 관료로 임명한 것 이런 것도 좀 느낌이 오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이거 이철희 전 지금 의원을 정무수로 임명한 것도 김부겸 총리와 마찬가지로 화합 인사라고 언론에서는 좋게 평가해 주는데 그러려면 전제가 예를 들어 신현수 전 민정수석 사례도 보듯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돼요. 제가 아주 여러 차례 강조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저게 잘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또 하나는 여권의 혁신을 가져오려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도 좀 바뀌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적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이래저래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그 솔직한 말씀 때문에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고 이런 점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그만 고민하고 있구나. 오죽해 야당이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해서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점은 별로 안 보인다고요. 따라서 저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자주 해서 인간적인 고민이나 정말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자신의 정확한 좀 생각을 밝혀주는 그런 게 좀 앞으로 많아졌으면 1년 남은 임기가 훨씬 더 저는 풍성해질 거라고 보고 그게 결국은 좀 정권 재창출에도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정권 재창출에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정세균 총리는 조금 전에 이임식을 가졌고 바로 이제 대권 행보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는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세균 총리가 사실상 뭐 대선 출마하는 것은 총리를 수락할 때부터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사실 총리 되는 그런 과정도 여러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걸 무릅쓰고 이제 총리 수락할 때는 대선을 한번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이 사실 보면 거의 방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역만 성공을 하면 사실 방역 브랜드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그만큼 성과를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또 뭐 600명, 700명 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그렇게 뭐 이 정치 어떤 영역으로 지금 간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총리로서 국회의장으로서의 어떤 경험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어떤 보선의 어떤 책임, 패배의 책임을 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자중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지 세력들이 사실상 정세균 총리로 전 총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예. 저는 이런 세 명의 어떤 이 후보군에서 상당한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입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이 관건인데 그 어떤 부분만 좀 통과를 한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한 10%만 통과를 해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선두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가 뭐 이재명 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지지율 말씀하셔서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근소한 차이로 선두권에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총리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가 있고 지금 화면상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정세균 총리도 이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좀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정세균 총리는 결국 코로나 총리였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중대본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원래 장관이 할 수 있는데 그 격상시켜서 이제 총리가 다 지휘했는데 사실은 이제 총리를 그만두는 타이밍은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가셨는데 제가 관찰해본 정세균 총리의 장점은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다시 말하면은 기업인 출신으로 갖고 있는 저분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좀 차분하다 보니까 통합. 이게 좀 이분의 장점인데 장점이 잘 앞으가 안 됐죠. 예. 또 하나는 제가 저도 뭐 요즘 여당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많이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당내 세력은 정세균 총리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장 하셨죠, 원내대표 하셨죠, 나름대로 뭐 이렇게 다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내 세력은 많으신데 이상하게 뭐 지지율이 좀 안 뜬다. 지금 국면 자체가 굉장히 선명한 사람들만이 어떻게 보면 좀 부각되는 그런 국민이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저는 결국은 뭐 지금 이낙연 대표가 빠지는 만큼 혹은 더 이상 호남 대망론 이런 호남 쪽의 지지를 얼마나 정세균 총리가 이제 대권 예비 주자로서 흡수하느냐가 정치인 정세균의 성공 가능성을 저는 가늠하는 잣대라고 봐요.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도 오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했는데 윤호중, 박완주 두 후보의 각축 끝에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169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표를 던졌는데 그중에 104표, 비교적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큰 차이가 아닙니다. 이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류가 104표고 네. 박완주 후보가 비주류로서 65표를 받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주류 2명이 나가고 비주류 정성호 의원이 1명 있었죠. 예, 예. 그때 받은 표수가 9표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의석수가 달랐지만 어찌됐건 그만큼 이제 박완주 비주류 후보에게 상당 부분 이제 지지가 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비주류의 박완주 후보가 내세웠던 거는 민생이었고요. 지금 윤호중 의원이 내세웠던 건 개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당 전체 의원들은 개혁 기조를 계속 가야 된다라는 그것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민생에 대한 부분도 방점이 많이 찍힌 겁니다. 예. 윤호중 의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사선 의원으로서 사실 많은 당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민생에 대한 욕구, 그런 요청 이런 예. 부분들을 아마 당 운영에 상당 부분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취임사에서 이제 수락사에서 이미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과의 어떤 협력, 대화 뭐 이런 것을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김부겸 총리 지명자도 뭐 소감이라고 그러지만 거의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취임사와 같은 네. 내용이 네.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협치, 포용, 국민 통합 네. 이렇게 기존에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과 이러한 것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당과 정부와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끌고 갈 것이냐가 주목되는데 당장 뭐 원구성 재협상 협상 이슈부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좀 운영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이 첫째 단추가 제가 볼 때 이제 법제사법위원장 예.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호중 위원장,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이니까 법사위원장이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자리를 내려놓는데 저는 만약 가능하다면 정말 그 전부터 야당에게 앵커도 아시다시피 야당에게 좀 헌정 관행상 법사위원장을 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1년 전의 일인데 다 까먹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지만 야당이 해왔는데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이번에 180석 차지하면서 다 독식하게 된 그런 건데 그것 좀 돌려줬으면 뭐 야당에게 좀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보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는 큰 기대는 안 하는데 적어도 그런 제스처가 좀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저는 방금 전에 저 김부겸 총리 지명자의 후보자의 저 말씀 들으면서 이제 며칠 전에 아마 통보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아마 본인께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오늘 하신 말씀 그대로 꼭 좀 내각을 통할하면서 네. 대통령을 잘 보좌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정치를 오래 했고 특히나 출발도 뭐 아시는 대로 저 지금의 야당이라고요. 저게 저 신한국당 시절부터 한나라당 여기 같이 계 있으니까 야당 입장도 많이 알고 또 정치도 오래 했기 때문에 또 낙선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또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식으로 해서 좀 아까 말씀하셨던 협치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 여기에 좀 노력하는 본인이 진짜 지금 생각 그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큰 기대를 걸어보고 정말 네. 해주길 바랍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도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네.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찬성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는 이제 파트너인 국민의당의 답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가셨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결의를 해놓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예. 당론이 아니었다고요. 합당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는 대로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가 후보가 되든 안 되든 나중에 통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결 절차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다수 의견을 물어서 이제 정식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당과 통합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한 거죠. 오늘 근데 이렇게 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먼저 예. 해야 될 거는 뭐냐? 원내대표 이제 경선 날짜를 정하겠죠. 다시 말하면은 정하고 그러면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먼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열 것이냐 아니면 통합 전당대회를 열 것이냐 이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정은 보면 원내대표 경선 날짜를 아마 정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가 날짜가 정해지고 그 날짜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그 중간 지점에서 국민의당의 그 결과에 따라서
앞선이 뒤선이 통합 전당대회냐 예. 먼저 독자 전당대회가 결정되는 그런 시간 순서를 갖게 될 겁니다. 예, 해야 갈 것들이 참 많은데요. 순조롭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내대표 조기 사퇴로 해가지고 원내대표 경선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이제 국민의힘당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에.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통합 전대를 할 거냐, 아니면 각 당이 전대를 따로 할 것이냐. 이것부터가 지금 이견이 굉장히 많고, 또 한 가지가 통합을 하면 언제 할 것이냐. 이 시점도 사실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당 내부에서는 그 전대를 통합을 왜 통합 전대를 하느냐. 이미 이견이 마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의 문제도 그렇고 주도권을 쥐는 사람이 이제 원내대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안 전대가 이렇게 늦춰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 기간 동안은 사실 원내대표가 사령탑 역할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국민의힘당이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이럴 때 지금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얼마만큼 교감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지금 야당의 문제를 쉽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이 오전에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식사한 거다라고 두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제3지대에 대한 얘기들, 뭐 국민의힘 외부의 보수 야권의 또 다른 하나의 세력이 만들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는데 글쎄요. 뭐 일단 말은 아끼고 있습니다만 그냥 두 사람이 밥만 먹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론 보도를 봤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나오시면서 개인적인 모임이었다 할 말이 별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제 해석은 금태섭 의원은 평소 지론대로 제3당 신당을 만들면 이러저러한 장점이 있고 이런 점을 설명하셨을 테고, 김종인 위원장은 안 된다, 현실성 없다는 딱 잘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발표가 이밖에 안 되는 건데, 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제3지대 성공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고, 그것은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언론에서도 제3지대 또 야권 신당 이런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오늘로 종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3지대나 신당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 따라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제3지대로 갈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은 어떤 포럼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나중에 국민의힘과 이렇게 어떻게 뭐 연대하거나 합체하는 합류하는 형식이 가능할지 몰라도 정당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게 다 인정한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나 금태섭 전 의원도 설복 당한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오히려 좀 야권에 가는 길은 좀 명확해진 거죠. 예, 저희 시간은 다 됐는데요. 짤막하게 김관욱 교수께서도 이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에 마크롱 얘기를 했어요. 마크롱은 정당 없이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승리를 했고요. 그 모델을 전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당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의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 총장이 안 간다는 것도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상수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은 변수들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욱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